filming? You can go for it, Mr. Surgeon. 2015년 해양 생물학자 크리스틴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불편해하고 있죠. 숨쉬기 곤란해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8분간의 노력 끝에 거북이의 코에서 이물질이 빠져나오는데 무려 12cm짜리의 길다란 이물질이 박혀 있었네요. 그런데 이 거북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외면하고 있던 환경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쌤입니다. 어느덧 환경 수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환경 이슈입니다. 환경 문제 중에서도 각자 입장이 달라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환경 이슈라고 부르는데요. 아니, 환경은 당연히 깨끗하게 보호해야 되는 건데 왜 사람들 간에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긴 말 할 것 없이 바로 시작해볼까요? 환경 이슈는 환경 문제 중에서도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슈가 되는 환경 문제를 환경 이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환경 이슈는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적인 것부터 세계적인 것까지 다양한 규모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총 3가지의 환경 이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쓰레기 문제, 유전자 재조합 식품, 그리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미세먼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환경 이슈, 쓰레기 문제입니다. 기술력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는 우리의 자원 소비량을 늘렸습니다. 소비하는 만큼 버리는 쓰레기 양도 많아졌죠. 특히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플라스틱컵 등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그대로 쓰레기가 되며 택배에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등의 포장재 사용도 쓰레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환경 이슈가 되는 이유는 누가 뒤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쓰레기는 결국 어딘가에 모아야 하는데 이게 우리 집 근처면 당연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쓰레기 매립지는 악취에 소음까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쓰레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인천광역시 서구에는 서울,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해당 매립지는 2016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매립지에 쓰레기를 넣을 여유 공간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환경부는 이 매립지에 사용기한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특히 매립지 주변에 살던 100만 명의 인천 주민들은 2016년에 매립지가 폐쇄될 거라고 굳게 믿고 이사를 왔을 텐데 갑자기 연장된다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논의 끝에 결국은 2025년까지만 이 매립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인천을 대체할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문을 활짝 열고 그 쓰레기를 받아들여줄지 의문이 드네요. 늘어나는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쓰레기 섬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매년 세계에서 5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이것이 원형으로 흐르는 순환 해류에 갇혀버리게 되면서 그 중심에 엄청난 크기의 쓰레기 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무려 대한민국의 16배 크기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인간이 치워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섬이 어떤 국가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치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대한민국 내의 갈등이었다면 이 쓰레기섬 문제는 국가 간에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환경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걸 누가 치우냐에 따라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 이슈, 유전자 재조합 식품입니다. 영어로는 GMO라고 부르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충을 죽이는 옥수수, 제초제에 죽지 않는 콩, 바이러스에 면역된 파파야 등 이러한 GMO는 해충에 강하고 제초제에 강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GMO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GMO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GMO는 좁은 면적에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숲을 파괴해서 지나치게 경작지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농약도 덜 쓰기 때문에 토양 오염도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GMO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많습니다.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거죠. 혹시나 GMO가 알레르기, 독성 등의 부작용을 우리 몸에서 일으킨다면, 혹은 GMO 품종과 자연 품종이 우연히 교배되어 버리면 그것 또한 환경과 생태계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GMO는 아직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슈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환경 이슈, 미세먼지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황사와 함께 우리의 쾌적한 야외 생활을 방해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는 제거해야 돼.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미터라니 감이 잘 안 오죠? 머리카락 두께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거의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인데요. 이 미세먼지는 폐와 심장 질환을 유발하며 심지어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초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온몸의 여기저기에 침투하면서 신체에 이상현상을 발생시키게 되죠. 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명쾌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혹은 오래된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노후화된 경유차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와 경유차 소유주들의 큰 반발을 사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앞에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환경 문제더라도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죠. 이러한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의 토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 이슈에 대해 좀 더 유쾌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섬 기억나나요? 이 쓰레기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쓰레기섬에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미칩니다. 아까 거북이 코에 꽂혀있던 이거, 나뭇가지가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플라스틱 용품이 다른 생명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진 낚시 그물이 목에 걸려서 호흡을 못하는 거북이들도 엄청 많고요. 플라스틱 링이 머리에 걸려 고통받거나 심지어 먹이로 착각하고 먹다가 숨지는 새들이 1년에 100만 마리나 됩니다. 게다가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이 플라스틱을 먹이는 과정에 아기새도 함께 희생당하죠.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획기적인 방식을 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셜 브랜드 업체인 라드바이블인데요. 이들은 쓰레기섬 한가운데에 깃발을 꽂고 나라를 세워버리자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섬이 정식 국가가 되면 UN 규정에 따라 주변 국가가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죠. 라드바이블은 쓰레기섬 자체를 영토로 삼고 미국의 45대 부통령인 앨 고어를 쓰레기섬의 첫 번째 시민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토르를 연기한 크리스 햄스워스, 헐크를 연기한 마크 러팔로를 포함하여 지금 현재는 약 20만 명이 쓰레기섬의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국 배우 주디 덴치가 국가 원수이며 레슬링 선수 존 시나가 국방부 장관이죠. 이들은 플라스틱병 모양의 국기도 만들고 여권까지 제작했습니다. UN 측은 이를 매우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지만 국가로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던 환경 문제를 이렇게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낸 점은 칭찬해줄 만하죠. 앞으로도 우리의 환경을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주 요약으로 정리해봅시다. 1. 환경 문제 중에서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환경 이슈라고 한다. 2. 쓰레기 문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미세먼지 등이 오늘날의 주요 환경 이슈이다. 3. 환경 이슈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의 토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쓰레기섬이 결국 언젠가는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점 알고 있나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서서히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고기를 다시 잡아먹으면서 몸속에 플라스틱을 조금씩 쌓아가겠죠. 지구온난화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닌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덧 환경 수업도 한 차시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소개해주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수업 내용 찬찬히 복습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곧 다시 뵙겠습니다. 끝!